안녕하세요. Q&A 두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제가 봐서는 이 질문은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재개발의 어떤 그 상황을 교회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아주 강하게 묻어나오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개발 지역은. 이 대목을 간단하게 Q&A로 우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어서 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전략은 뭐냐? 이제 핵심이 이거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재개발 지역에 건축을 하는 교회는 이 질문을 반드시 묻고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필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반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 전략은 우리 전제되는 요건은 뭐냐면 일반 지역의 교회 건축하고 교회 건축과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뭐가 다르느냐? 달라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첫째는 주변의 환경과 그 다음에 입주민,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이죠. 입주민 구성원의 그 패밀리, 영어로 합니다. 패밀리의 구조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느냐? 재개발 지역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은 40대입니다. 30대보다는 주로 40대, 뭐 60대, 70대 없어요. 물론 있긴 있겠지만 거의 핵가족, 그 다음에 셀러리맨, 그 다음에 이 패밀리 구조를 분석해 보면 뭐 2살에서 3살 박이 아이, 뭐 많으면 초등학교 아이가 1명에서 2명 정도. 이런 핵가족의 핵심적인 패밀리들이 재개발 지역의 대부분의 입주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반 지역은 안 그랬죠. 50대, 60대가 오히려 많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청소년도 있고 이러겠죠. 조금 뭐 50대 정도의 가구라면. 그럼 이런 가구로 애워싸여져 있는 종교 용지, 교회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설계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분명히 재개발 지역의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데 일반 지역에 있는 입주민, 일반 지역에 있는 환경을 생각하고 교회의 플래닝을 한단 말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서 우리 교회를 건축할 경우에는 지금에 있는 지역의 세대 구조, 환경, 여건을 완전히 이제는 백지화하고 새로 입주되어져 있는 이 뉴타운의 패밀리 구조와 가구 구성과 그들의 특정, 그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교회 건축의 방향과 공간의 구성이 여기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성장과 부흥을 견인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입주민 40대 이런 핵가족 셀러리맨들 아이 작은 아이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뭐 많으면 이제 뭐 청소년도 있겠지만 이런 구조에서 어떠한 건축과 공간에 대한 갈급함과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걸 봐야죠. 그걸 분석해내는 것은 교회 건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 이분들이 그럼 뭘 원할까요? 우리 뉴타운에 교회가 건축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입주민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에 입주민이에요. 한 두세 살 되고 셀러리맨입니다. 제가. 그리고 아이는 2살에서 3살 박이 아이 2명 가지고 있고 2명 데리고 있고 와이프 있고 그게 땡이죠. 그러면 이 재개발 지역에서 우리는 뭘 교회에 요구하고 교회에 뭘 기대를 할까? 크게 몇 가지를 우리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저런 패밀리가 디맨드하는 요구하고 갈급하고 요청하는 교회 건축에 대한 기대치는 뭐냐면은 아이 문제입니다. 아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케어할 거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이 아이들의 소통과 그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거냐. 재개발 지역 뉴타운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공간이 전무해요, 전무. 뭐 유치원 이거는 이미 뛰어다니고 이런 애들이죠. 뭐 밑에 애들,
2살, 3살 배기 이런 애들은 이런 아들에 대한 공간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대치가 없죠. 이 아이들이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재개발 그다음에 뉴타운 신도시에서 분석한 결과 이 아이들은 그림책, 요즘 그림책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림책 말고요. 이 40대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의 어떤 그 부모 입장에서 보는 그림책은 굉장히 좋은 그림책. 요즘 그림책을 이렇게 딱 넘기면 그냥 입체적으로 동물이 이렇게 뿔뚝 튀어나오면서 소리까지 나와요. 사자가 나왔다. 그러면 사자가 책을 이래 넘기면 하여튼 책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자가 뿔뚝 튀어나오면서 엉 하는 소리도 나오는 이런 그림책도 있고 또 이렇게 한글로 읽는데 뭐 또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런 그림책 참 어디 가서 참 한번 보면 아이들이 그냥 혹할 정도의 이런 책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꼭 갑니다. 이런 책들을 일반 셀러리맨은 계속 사서 아이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책값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친척이나 자기 친구 중에 받던 거 빌려다가 보여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키즈 카페, 키즈 도서관, 키즈랜드 이런 거는 40대의 젊은 부부를 교회로 끌이는 아주 핵심적인 전략적인 교회 성장의 핵심적 공간이고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 어떤 교회 예를 들면 교회에 한 20평 정도 되는 키즈 카페, 키즈 도서관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만들고 그 옆에는 40대 부부들이 아니면 40대 주부가 와서 차 마시고 담소하고 그다음에 문화 공간을 좀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화 공간을 저층부에 잘 만들어 주면서 이 키즈 카페, 키즈 도서관을 회원제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책을 한 2권에서 3권 빌려주고 책값을 받습니다. 빌려주는 대여비를 뭐 한 2천 원 정도 의 대여비를 받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회원제로 관리를 해줘. 2주 후에는 책을 또 회수하고 반납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구성원 중에 보면 도서관 학과 나온 친구들도 있고 이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주일날 봉사회원으로 해서 관리를 잘했어요. 1년까지는 회원이 100명, 뭐 2년 되니까 200명, 3년 되니까 이제 500에서 600명. 이 회원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왜 커지느냐? 이런 아주 그 구하기 힘들고 이런 그림책이 어느 교회 가니까 잘 돼 있다. 그리고 거기는 아이들에 대한 것도 참 좋고 또 엄마하고 아이가 손 붙들고 가면 너무 좋다. 그 교회 차도 마시고 너무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일로 다 쏠려요. 이 재개발, 재건축의 뉴타운의 젊은 부인들이 일로 다 쏠립니다. 일로 다 쏠려요. 그러면은 그 젊은 부인들을 교회 성도로서 이제 끌어들여야 되죠. 교인으로서 복음을 전도해서 교인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성숙화돼서 활성화가 되면 회원이 약 500에서 600명 정도 단계가 되면 두 번째 교회는 젊은 엄마, 주부들을 위한 문화센터,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교회의 소그룹실을 평일날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빈 공간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화센터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회화, 그다음에 뭐 복고지, 그다음에 음악,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어학 이런 거를 통해서 젊은 주부가 교회 와서 아이들은 키즈 카페에서 책 읽고 뒹굴고 놀면서 엄마들은 2층 소그룹실에 가서 문화 강좌도 듣고 교양을 업그레이드하고 뭐 감상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소통도 하고 이런 공간이 문화센터로서의 교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그러면 통계를 보면은 회원이 예를 들어서 300명 정도다라고 하면 그 300명 중에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해서 세교우로 영접을 해서 성도로 만드는 비율이 15%에서 20% 정도. 그 정도는 성도로 만들 수가 있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케이스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1층에
도입부 공간이 교회 성장과 부흥에 굉장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교회 자체가 젊어지고 있고 교회가 역동적이 되고, 교회가 역동적이 된다는 것은 평일날 교회가 굉장히 액티비티예요. 액티비티. 붐비고 활성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의 근린 지역 문화 센터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공간의 그 반복이나 이런 사이클은 교회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해줘요. 교회가 성도가 차고 정체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지속 성장이 돼요. 이 소프트웨어가 계속 역동적으로 받쳐줘 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또 전도를 해서 세교가 늘어나고 계속 지속 성장이, 서스테이너블 처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일반 지역의 교회와 완전히 다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의 아주 핵심적인 무기로 교회 건축이 바뀌어져야 되고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핵심적인 것을 하다 보면은, 자, 그럼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부흥 전략은 뭡니까? 세 번째로는 상담입니다. 상담, 컨설팅, 치유, 회복. 이거에 대한 공간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교류입니다. 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오미크론이 종식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것이 딱 스탑이 돼서 우리가 5년 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까요? 천만에 안 돌아갑니다. 지금 종식이 됐다고 하지만 계속 이 변종은 끊임없이 다른 질병을 계속 일으키게 돼요. 오미크론 말고 그 다음에 뭐 유미코론이 올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변종이 또 이상한 게 생길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된다 하더라도 위스콜이나 위스 오미크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도 면에서는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재개발 지역의 입주민들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적인 어떤 위급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 고립되어 있어요.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보를 얻어야 되고 내가 필요한 갈급한 것을 뭔가 좀 전문가로부터 상담도 받아야 되고 해결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걸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 매주 금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시간과 내용을 정해가지고 전문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왜 소그룹실에서. 4명, 5명 들어가는 소그룹실이 많잖아요. 거기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법률 상담, 세무 상담, 그 다음에 뭐, 그, 의학 상담, 그 다음에 뭐 정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30분 정도씩 교회 내에 찾아보면 전문가가 많아요. 전문가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봉사해라. 일주일에 한 30분간 교회 와서. 그럼 봉사 다 하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들을 상담, 치유, 회복, 재활, 클리닉 이런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겁니다. 지역사회를 케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교회의 지속성장에 강점을 주냐면 아파트 지역이 예를 들어 1500세대라고 칩시다. 그럼 1500세대에 이 교회가 이런 거를 한데 그 교회 가서 뭔가 좀 노크를 하면은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어. 이 세무 법률 이런 거는 요즘 뭐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계속 상담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상담 뭐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 이 교회가 이런 거를 감당해낼 때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교회로 오죠? 오죠.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의한 걸 보면 재개발 지역 건축의 부흥 전략은 뭡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 지역과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입주민들의 라이프 패밀리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고 그들에게는 독특한 요구사항이 있다. 가구 특성상 아이들의 문제, 키즈, 아이들의 문제, 엄마의 문제,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갈급함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장과 부흥과 직결되고 연동되어 간다. 이런 거에 대한 공간의 배치와 계획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Q&A 두 번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